배가 섬의 작은 선착장에 닿았을 때 아내는 휠체어에 앉은 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내리느라 바빴습니다. 여행 가방 2개와 작은 보스턴백. 아내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착장 바닥은 고르지 않았고 휠체어 바퀴가 틈새에 걸렸지만 남편은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여기 공기 좋네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응.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를 밀며 섬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박집까지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바퀴가 작은 돌에 걸릴 때마다 아내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둘이 오셨어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방은 2층이었습니다. 계단은 좁았고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죄송한데 1층 방은 지금 손님이 계셔서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들어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휠체어를 1층 로비 구석에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좀 쉬고 있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담배 좀 사러. 남편은 현관문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귀에 댔습니다. 아내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괴종시계가 째깍거렸고 벽에는 바랜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대신 얼굴은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 내일 아침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프로젝트 건으로. 원래 다음 주 회의였는데 갑자기 당겨졌대. 그럼 저는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여기서 며칠 쉬다 와. 나 없어도 괜찮지? 민박집 사장님한테 부탁해놨으니까.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짐 정리 좀 하고 일찍 잘게. 그날 밤 남편은 2층 방에서 잤습니다. 아내는 1층 로비 구석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았고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튿날 새벽 남편은 소리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지퍼 소리, 발소리, 문 여는 소리. 민박집 대문이 닫혔습니다. 자갈길을 밟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선착장 쪽에서 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휠체어는 방 한쪽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배는 이미 섬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가판에 보였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배가 완전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아내는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새벽 6시였습니다. 아내는 휠체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절뚝임도 없었고 고통스러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걸음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지 석 달.
그 석 달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었고 재활치료 기록도 있었으니까요.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여기까지네. 아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결과를 확인한 사람처럼, 마치 이미 알고 있던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람처럼 휠체어를 민박집 구석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내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금색 모서리.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8월 15일 마이너스 섬 도착 오후 2시. 저녁 식사 거부, 혼자 2층으로. 밤 11시 마이너스 전화 통화 38분.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꺼내 차분하게 적었습니다. 8월 16일 새벽 5시 47분. 배 출발. 뒤돌아보지 않음.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수신 대기 중인 메시지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결됐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업무적인 톤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은 정확히 7초였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섬은 평화로웠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서지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이미 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남편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험은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험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남편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내는 민박집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층 간이 침대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다시 한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B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했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투자권은 내일 오전 회의에서 보류 처리됩니다. 이유는 서류 미비로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알았어. 연락 유지해. 네, 사장님. 아내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쪽은 괜찮으십니까?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예상대로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라는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연결됐습니다. 네, 사장님.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약속 시간 확인했어? 네. 내일 저녁 7시 레스토랑 예약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에 연락해서 취소 처리했습니다. 이유는 급한 해외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양해 구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좋아. 다른 건? 예정된 골프 모임도 취소됐습니다. 회원권 문제로 일정이 미뤄진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내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고했어. 사장님, 그런데 젊은 남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응? 이렇게 해도 괜찮으신 겁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중은 없어. 지금이 나중이야. 상대방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섬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민박집 마당에서는 고양이가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하루는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은 취소될 것이고 회의는 보류될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씩 멀어질 것입니다. 아내는 4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D였습니다. 준비됐어? 네. 언제든 시작 가능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시작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전화가 끝났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여러 개의 창이 떴습니다. 주식 차트, 이메일, 문서 파일들. 아내는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판은 이미 짜여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섬의 오후는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민박집 앞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보리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편분은 언제 오세요? 글쎄요. 일이 좀 복잡하다고 해서요.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겠어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아요. 주인 아주머니는 아내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혼자 남겨진 여자. 주인 아주머니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몰랐습니다. 섬에 남겨진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아내의 본명은 강서연이었습니다. 결혼 전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가 성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강서연, 강태산 회장의 막내딸. 20년 전 강 회장은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두 아들과 큰딸은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서연은 한국에 남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연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강서연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돈도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의 평범한 사원으로 지냈습니다. 5년 전 강 회장이 사망했습니다. 유산은 세 자녀에게 골고루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서연의 몫은 따로 관리됐습니다. 신탁 형태로 서연 본인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금액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서연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만남이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였습니다. 남편은 서연의 직장과 학벌만 알았습니다. 집안이나 재산은 몰랐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적었고 예식장도 작았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만족했습니다. 조용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순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연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서연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서연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내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도시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회사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새 여자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섬에 있는 동안. 하지만 그 약속은 이미 취소됐습니다. 새 여자는 연락이 안 된다고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시험한 여자가 시험관이었다는 걸, 자신이 버린 여자가 심판자였다는 걸. 아내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섬의 오후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탔고 평소처럼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오전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왜? 투자 심사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보류 처리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문제? 정확한 이유는 안 알려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검토한다고만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서류는 일주일 전에 이미 검토를 마쳤습니다.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확인 좀 해봐.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물러갔습니다. 남편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평소보다 메일이 적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관련 메일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함께 식사하는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점심 같이? 아, 미안. 오늘 약속이 있어서.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다른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점심 어때? 오늘 회의 준비 때문에 바빠. 다음에 하자. 남편은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사내 식당에서. 평소라면 붐비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녁 약속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새 여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잡아둔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저녁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만날 것 같아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남편은 황당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답장을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은 계속 적게 왔고 전화도 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울려야 할 시간에 조용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평소라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내가 없었습니다. 섬에 있었습니다. 혼자. 버려진 채로. 남편은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이 어긋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상했다는 걸. 회의 취소, 동료들의 거절, 새 여자의 약속 취소.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운이 나쁜 날이라고.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고. 남편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될 거라는 걸. 섬에 있는 아내는 그 순간 노트북을 닫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일상은 계속 어긋났습니다. 회의는 연기됐고 거래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소한 일들이 자꾸 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왔어. 세무조사라는데? 남편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회사 말이야. 갑자기 조사 나왔다고 하는데 너 아무것도 몰라?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장인의 회사는 작은 제조업체였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알기로는. 제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댁 회사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회사 앞에는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관공서 차량이었습니다. 장인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왔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갑자기 조사를 나왔다는데. 담당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조사는 오후 내내 계속됐습니다. 장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복사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조사관들이 떠났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장인은 탈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조사가 나왔는지, 누가 신고를 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였습니다. 오빠, 우리 회사 프로젝트 취소됐어. 뭐? 이유도 모르겠어. 갑자기 상대 측에서 계약 철회한다고 연락 왔어. 위약금까지 물겠다고 하는데 이거 큰일이야. 신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큰 금액이야. 이거 잘못되면 회사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어. 남편은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인 회사의 세무조사. 신우이 회사의 계약 철회. 이 모든 일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지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뒷차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섬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남편은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TV를 켰습니다. 화면만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틀 후 남편은 새 여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은 급하게 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오늘도 괜찮아. 그럼 저녁 6시에 카페에서 봐요. 남편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카페에는 그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죠?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남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컵만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기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데? 그녀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남자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일주일 전부터 계속 와요. 모르는 번호로.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어제는 이런 것도 왔어요. 그녀가 다른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금 섬에 혼자 있습니다.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저도 몰라요. 하지만 무서워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에도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제 상사한테. 제가 유부남이랑 만나고 있다고. 남편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이냐고. 저는 부인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회사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집 앞에 누가 있었어요. 뭐? 정확히는 못 봤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밤 11시쯤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 너무 무서워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남편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알아볼게.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됐어요. 그녀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이런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기다려봐. 제발.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부인한테 잘해주세요. 그녀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카페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누가 자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남편은 아직 몰랐습니다. 섬에 있는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아내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남편의 세계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명목상 이유는 업무 재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는 걸.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은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동료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바쁘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응.
뭔가 문제 있는 것 같던데.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밥을 빨리 먹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에는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계약은 다른 업체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조건은 다 맞춰드렸잖아요. 회사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번 주에만 3번째였습니다. 중요한 거래처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남편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야, 저녁이나 한잔하자. 미안, 오늘은 좀. 내일은? 이번 주는 좀 바빠. 친구의 목소리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통화 목록을 내려봤습니다. 최근 한 달간 받은 전화가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골프 모임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시지가 67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낸 메시지에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방에서 내보내져 있었습니다. 알림도 없이 조용히.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무조사 이후 장인은 남편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시누이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만 가끔 전화했지만 대화는 짧았습니다. 요즘 힘들다며? 네, 좀 그렇습니다. 아내는 언제 돌아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좀 차려라. 네, 어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회사 책상 앞에 앉아 달력을 봤습니다. 아내가 섬으로 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3주 동안 남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투자는 무산됐고 거래처는 떠났고 사람들은 멀어졌습니다. 새 여자는 떠났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걸. 아무도 곁에 없다는 걸.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리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섬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민박집까지 걸어가는 길 남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남편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남편분 오셨어요? 네, 안에 있습니까? 네, 계세요. 벤치에 앉아 계실 거예요. 남편은 뒤쪽 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왔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당신 다리가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아내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절뚝임도 없었고 고통스러운 표정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앉을래요? 아내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럼 병원은? 진단서는? 다 준비된 거였어요. 아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험이었어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정말 아플 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래서 나를 여기 데려온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저를 버렸죠.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즘 일어난 일들 그것도 당신이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이라고 하시는군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저를 섬에 버리고 새 여자를 만나려던 건 짓이 아니었나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떨어졌어요. 이제 그 결과를 받는 것뿐이에요. 결과? 내 삶을 다 망쳐놓고?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당신 삶을 망친 건 제가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예요. 남편도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이런 짓을? 강서연이에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막내딸. 당신이 결혼한 여자는 그 사람이에요.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모르셨죠. 3년 동안 당신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내는 남편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돌아가세요. 저는 아직 여기 더 있을 거예요. 남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날 때와 똑같이. 한 달 후 아내는 섬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도시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짐은 없었습니다. 옷장도 책상도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라는 번호였습니다. 네, 사장님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수고했어. 그리고 상대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이혼 협의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마무리 잘 부탁해. 네, 사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조용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강서연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서가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괜찮습니다. 준비된 대로 모두 진행됐습니다. 아내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창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 남편의 근황도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만뒀고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댁과는 연락이 끊겼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 아내는 오랜만에 외출했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코트를 벗겨주고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여자는 웃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섬을 생각했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고요한 아침.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을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시험이었다는 걸. 남편만 시험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 자신도 시험 받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지, 사랑이 남아 있는지. 하지만 남편은 답을 주었습니다. 섬의 아내를 버리고 떠나면서 아내는 그 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내는 탁자 위에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버린 사람은 남았고 남은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자유롭게. 지금까지 통쾌한 복수극 드라마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드라마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